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력 경력 사칭과 징계 해고에 대한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요. 특정 이제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하청을 준 업체에 근로자가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요. 여기에 이제 노조를 조직한 금속노조 G사 비정규직 지회의 간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학력을 미기재한 거죠. 사실은 대졸자인데 대학 졸업 사실을 아예 빼고 고졸자인 것처럼 해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그걸 알아차리고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겁니다.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뭘 했다고요? 징계 해고. 경영상 해고는 당연히 아니겠죠. 통상 해고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건 징계 해고입니다. 이 회사의 취업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설령 채용된 후라도 우리 해고하겠다. 이때 해고가 뭐겠어요? 징계해고. 경력,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 채용되면은 우리 안 뽑을 거고 뽑았어도 해고할 거야 라고 정하고 있고, 채용 시에 자필로 적는 이력서, 그러니까 자동 뭔가 이제 정보를 끌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판례 번호 보면 아시겠죠. 이제 80년대, 90년대 요때 이제 그 대학생들이 노조운동, 이제 노동운동 할 때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필로 이력서를 기재를 했을 겁니다. 그때 1개월 이상이라도 있는 경력, 그리고 그 이외에 본인의 학력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기재하지 않아서 이제 징계해고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판례 한번 보시면요. 이때 징계해고가 2, 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지는 당연히 사고개근 책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우리 최신 판례 입장에 따르면 뭐를 찾아보셔야 됩니까? 그쵸. 고용 당시의 사정. 이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으면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 기재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뭐 내용, 기간, 그리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다음에 조치, 근로자의 태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징계 해고에서 목성여지직 동경 위태라고 했을 때 그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업 질서가 물러나게 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징계해고에서 봐야 되잖아요. 일반 징계해고에서. 학력 경력 사칭도 마찬가지. 뭐 내용, 기간, 조치, 경위 이런 걸 종합해서, 그래서 노사 간 그리고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다음에 안정적인 기업 경영, 질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 이후의 사정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 이제 원심은 고용 당시의 사정만 고려한 거지 고용 이후의 사정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해서 다시 판단해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허위 기재 사항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취지가 뭐냐, 그리고 4년 대졸자는 생산직으로 고용하지 않는 게 방침이라면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학력을 허위 기재해서 취업한 경위나 뭐 목적, 그리고 드러난 것까지 종사한 내용, 기간, 우리가 아까 본 거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짐으로써 정상적인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뭐 경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살피지 않은 채 그냥 고용 당시의 사정만으로 이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는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라 라고 했고요. 다시 판단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학력과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허위로 기재하면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령 채용이 됐어도 어떻다? 나중에라도 해고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같은 동일한 퇴직 사유로 정할 만큼 이걸 좀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그리고 이 회사들, 여기서 이 근로자들이 학력을 대조를 속여가지고 고졸자인 것처럼 취업했을 때 한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특정 대기업이 하청을 주는
여러 회사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왜 하청업체 회사에 들어갔을까요? 대기업보다는 그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하청업체들의 그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로조건이 열악한 미조직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근로자 원고 D, F는 학력 이제 허위, 기재를 근로자 채용, 근로관계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여기서 I와 K, 원고 D, F 여기는 하청업체입니다. 근데도 근로자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묵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A를 B로 얘기하는 거. A가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 묵비는 뭐예요?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러한 사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교 다닌 기간에 비어 있으면 어때요? 좀 수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다닌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다닌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고졸인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8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대학교 다녔으면은 지금은 막 23년이야, 취업할 때. 그럼 4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런 다른 회사 다녔어요 라고 일부러 속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채용 당시에 반드시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명시한 바 없다라는 점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무조건 채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고졸 이상을 뽑고 있지 대졸은 안 뽑을 거야 라고 회사가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 점을 판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를 뽑지 않는다 이런 뜻을 명시한 바 없기 때문에 대졸 이상 소지자라고 해서 채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취업규칙에 살펴보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얘네를 징계하고 있는 건 얘네가 대졸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학력, 경력에 대해서 묵비, 단순히 누락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여서 뭐가 훼손됐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정직성과 진정성, 신뢰가 훼손됐다라는 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야.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근로자들이 지금 잘못한 거는 뭡니까? 학력을 기재를 안 한 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다른 회사 다닌 것처럼 속인 거.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사람이 대졸자라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대학 졸업해서 문제야. 그게 아니라 대졸인데 왜 속였어? 그리고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속였죠? 그걸로 인한 이렇게 신뢰관계가 깨져서 우리 일 같이 못해. 이걸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업무 내용, 그리고 입사하기 전에 노동운동 경력,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하청업체에 너는 언제 입사해? 너는 언제 입사해? 이렇게 나눠서 입사하고요. 입사하고 1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근로자들이랑 친해졌겠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간부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이 회사에 입사한 거는 뭐가 아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다? 노동운동을 하는데 주된 이유가 있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뭐다? 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나 내용은요. 특별히 전문 지식이나 숙련도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고 기간도 1년 3개월, 1년 5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회사가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된 것은 왜 발각이 됐냐면요. 갑자기 노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노조를 만든 분들이 대졸자야 라는 소문이 싹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졸자가 학력을 속여가지고 이런 공장에 내는 데 입사해서 노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회사도 어때요? 우리 노조 간부들도 혹시 그런 사람인가?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밝혀지자마자 어떻게 했다? 즉시 해고 조치. 밝혀진 경위라든지 그 이후에 회사의 조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학력 허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입사 후에 이제 이 노조를 만든 대졸인데 속인 근로자들은요. 집회 참여를 이유로 특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신할 다른 직원들 사이에 좀 위화감도 형성되고 그리고 노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 근로자와 근로자 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기업 경영 질서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떨 것이다? 징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파기환송된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종합해 보시면요.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해요. 대졸인데 그걸 속였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고당사.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도 고려해야 돼. 근데 파기환송심 가서 고용 이후의 사정을 쭉 고려해봤더니 어떻다? 이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서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징계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